금융시장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코스피 상승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한 10% 정도 올랐고, 연말부터 해서 한 2주 정도를 생각해 보면 20%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주 동안 20% 이상 오른 지금처럼 이런 시기가 또 언제 있었는가? 코스피가 1980년 1월 4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쭉 따져봤더니 지금보다 2주간의 상승률이 높았던 시기가 1990년, 그 다음에 1998년, 99년, 2000년, 2008년 이럴 때가 2주 동안 20% 이상 올랐던 적이 좀 있습니다. 30% 이상 올랐던 적도 있고. 근데 이 시기들의 특징은 주가가 폭락했다가 단기간에 급반등하던 패턴이었어요. 1990년도 89년 이후로 주가가 폭락했다가 이제 단기 반등하던 구간이었고, 98년도 그렇죠. 외환위기, 99년도 그렇고, 2000년에도 주가가 코스피가 1000 갔다가 이게 단기간에 600까지 폭락했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도 주가가 폭락하다가 잠깐씩 이렇게 급반등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제외하고 지금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됩니다.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상식은 뭐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살금살금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폭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가 상승 국면에서는 변동성이 작아진다. 주가가 대세 상승의 가장 큰 특징은 하루에 주가 지수가 0.3, 0.4% 정도 올라가는 게 대세 상승의 가장 큰 특징이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보통 하루에 2, 3%씩 주가 지수가 폭락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 지금 나타나는 패턴은 그러니까 버블에 가까운 그런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또 있었느냐? 이런 시기가 미국을 찾아보면 미국의 경우에 흔히 말하는 IT 버블 시기에, 닷컴 버블 시기였던 99년, 2000년 이럴 때 이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치고 가는데 변동성이 더 증가해요. 주가 지수가 하루에 0.2, 0.3%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 2, 3%씩 올라가면서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치고 가는 그런 구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특이한 구간인 것만은 분명하고, 이게 그렇게 정상적인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충분히 이유는 있죠. 충분히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돌아가는 산업의 움직임에서 딱 맞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위 5개 종목을 한번 보면요. 여기서 삼성전자 우선주 빼고 보면, 코스피의 상위 5개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원투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1, 2위 종목은 반도체. 지금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마이크로 프로세스, 그러니까 PC에 들어가는 그다란 인텔 인사이드 이런 거,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보니까 누가 그런 것도 올려놨던데, 이 칩이 워낙 열을 많이 받아서 뜨겁기도 하거든. 거기다 고기 굽는 그런 영상도 많이 올려놨던데, 그게 이제 옛날에 컴퓨터는, 우리가 쓰는 PC는 그런 큰 칩이, 열도 많이 나는 칩이 들어갔었죠. 그 열을 빼내려고 이게 이제 팬을 돌리다 보니까 소음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서 노트북 좀 쓰려고 열어놨더니 좀 쓰니까 노트북 안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칩이 열이 많이 나서 그 열 빼려고 지금 팬을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칩은 이런 칩이 아닌 거죠. 전기밥솥이나 수도 계량기나 곳곳에 교통신호기 이런 것에다가 넣는 칩인데, 이렇게 열 나고 전기를 많이 쓰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냥 조그만한 배터리 하나 넣고 몇 달도 가야 될 건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이게 어떤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스와 관련된 그게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굉장히 핫합니다. 굉장히 핫한 건 분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좀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게 친환경이든 아니면 전기차든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핫한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뭐 지난주에 애플이 현대차랑 같이 애플카 만드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핫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이게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핫한 건 분명하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이 상위 5개 종목이 전부 다 굉장히 핫합니다. 굉장히 핫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뉴스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금 아직까지는 대통령 아닙니다만 민주당이 푸른 물결로 뭐 대통령과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했다. 이런 것도 야 그러면 뭐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힘이 많이 가겠네. 이런 걸로 해서 가게 되고 뭘 하더라도 지금 세상은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주가 지수 자체가 뭐 3% 이상씩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뭐 몇 번씩 계속 발생하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생각해 보는데 때로는 좀 뭐 철학적인 의미로도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보팅 머신이다. 투표하는 기계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웨잉 머신이다. 무게 재는 기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느 정도 의미가 오실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인기 투표하는 것이다. 야, 지금 뭐가 핫하지? 핫한 쪽으로 마구 몰려드는 것이 주식시장의 특성입니다. 뭐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시장 한두 번 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이크로 프로세스에 그런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벤자민 그레이엄은 그 3차 산업혁명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칩이라는 게 처음 나오는 시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모르고 이 혁신이라는 걸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야 무엇이 핫하지? 라고 하는 핫한 쪽에 인기 투표를 하는 그런 것처럼 돈이 일로 몰려 들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이 핫한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게 있다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웨잉머신이다. 무게를 재는 기계다라는 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이 기업이 진짜 돈을 그만큼 버냐라는 기준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전 세계 시장이 그런 거 있습니다만 웨잉머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버는가의 기준이 아니고 이게 핫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핫하다 보면 나중에 돈을 벌기도 합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주식시장은 좀 특별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계속 될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당장 오늘 내일 하면서 갑자기 웨잉머신으로 넘어갈지. 근데 참 그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들어보면 둘 다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인기 투표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무게를 재는 것이다. 그러면 접점은 어디서? 어느 순간 이게 바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단기는 이렇고 장기는 이렇다고 한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일 것이냐? 우리가 모르는 게 그거인 것이죠. 이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기 종목에 집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돈을 버는, 야, 이게 진짜 돈 버나? 이렇게, 쇼미더마니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리얼리티 체크가 진짜 돈을 버는 거냐라고 한번 확인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언제쯤일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뭐 주식시장을 뭐 PER이 어떻고 PBR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전체적인 평균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주도주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도주가 살아있으면 후발주자들이 추종해 갈 수 있습니다. 가령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예전에는 P가 20배가 채 안 나왔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애플의 과거 P를 보니까 불과 2018년, 19년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P가 20배가 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올해 예상되는 이익 기준으로 해가 20배가 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35배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35배까지 올라갔죠. 삼성전자는 2017년, 18년 이럴 때 P가 뭐 7배, 8배, 뭐 9배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올해 예상되는 이익에 대해서 한 20배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삼성전자의 P는 웬만하면 15배 이상 올라가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플이나 뭐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35배, 뭐 40배 이상 올라가 있는데 삼성전자만 이렇게 낮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 그런 것이다 볼 수 있겠죠. 이 주도주가 올라가서 유지가 되면 그 다음에 비슷한 종목들이 같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다가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도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그 사람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냐, 아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뭐 대충 그렇게 인류가 이렇게 역사가 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좀 그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왔겠지라는 식의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식의 생각으로 좀 바뀌고 있는 편입니다. 제 개인적인 가치관이고요. 근데 주식시장 볼 때는 저는 철저하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주도주 중심으로 봅니다. 주도주가 가면 이게 비슷한 종목들은 따라갈 수 있어요. 쉽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워낙 쉽게 따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런저런 그러니까 뉴스에 핫하다라고 하면서 폭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도주가 꺾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도주. 이 주도주의 핵심은 아마존과 뭐 애플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겠죠. 거기에 테슬라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테슬라가 지금 뭐 페이스북을 제치고 이제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위 5번째로 올라갔는데 그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또 다른 기업들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있고 이렇게 해서 5개가 될 건데 이 기업들이 지금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을 뭐 P가 애플이 그나마 낮은 편일 거예요. 35배가 낮은 편일 건데 이걸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버블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바뀐 것일 수도 있다. 지금처럼 제로금리 상황이면 이렇게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지만 뭐 이번에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 생긴다라고 해도 그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주도주가 꺾여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과거에 이게 일시적으로 주가가 너무 밸류에이션 높았다가 떨어지는 과정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1초 후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를 놓고 그걸 중심으로 평가해 보자라는 겁니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라서 내가 생각을 바꾸거나 또는 그래 나 결심해서 이렇게 갈 거야. 그 세상의 모든 가격은 지금 다 올라가는 중이야. 나 결심했어. 또는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지표를 놓고 요걸 보고 우리 마음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케인즈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20세기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평가하는 케인즈. 그 케인즈에 대해서는 뭐 케인즈가 젊을 때부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케인즈가. 그러면서 대학자가 된 거죠. 경제학계. 그러니까 케인즈는 뭐 2차 대전 이전에라도 2차 대전 이후에 계속 금은 별로 의미 없는 자산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2차 대전 직전에 케인즈가 금을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돈보다는 자기가 이제 나왔던 학교 그 모교의 발전기금을 운용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금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글을 많이 쓰는 것이죠. 그 어느 학회에서 그 학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같은 대학자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바꾸냐. 이렇게 케인즈를 비난을 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케인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sir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는 팩트가 바뀌면 생각을 바꿉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세상이 바뀌어가면 내가 이렇게 가는 세상을 붙잡고 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의 인간입니다. 팩트가 바뀐다고 한다면 나도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거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겁니다. 근데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결심했다가 아니고 이 팩트가 뭐냐. 팩트가 바뀌면 우리는 언제든 마음을 바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팩트를 찾는데 어떤 걸 놓고 물론 이게 이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는 1초 5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미래의 어떤 것들이 변하면 지금은 이 힘 때문에 이럴 거야. 근데 이게 바뀌면 또 바뀔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주도주가 유지를 하느냐 못 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